네, 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뭘까요? 네, 키워드가 바로 베트남 솔트배입니다. 솔트배,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소금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 동작,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 동작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건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작까지 취해주시고. 네. 이거네요. 네, 튀르키예 출신 요리사 솔트배입니다. 튀르키예 출신. 네, 그의 시그니처 메뉴는요, 100만 원이 넘는 금박 스테이크인데요. 비싸네요. 그의 별명이 솔트배인 이유, 바로 소금을 뿌리는 손동작 때문인데, 네. 자, 베컴도 따라하고요.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따라하면서 소금 뿌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게 소금 동작이군요. 네, 쌀국수 노점 상인도 솔트배를 따라하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하는데요. 자, 한편 2021년 SNS에 베트남의 공안 장관이 솔트배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무려 26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60만 원짜리. 네, 그런데 와. 이 쌀국수 노점 상인이 풍자한 대상이 예. 이 솔트배와 이 장관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은 건데요. 결국 재판까지 하게 됐고요. 그 결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국수 노점 상인이 체포된 것은 솔트배를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라 장관 일행을 풍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네, 베트남에서 그런 의혹이 있었던 건데 예. 이 해당 장관이 바로 솔트배 레스토랑을 찾았던 게 2001년, 그 당시에 2,000달러 한화로 2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했거든요. 2021년. 근데 2021년에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진짜 난리가 났었던 때잖아요. 다 공쇄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이 바로 베트남에서 팬데믹으로 관광회사의 96%가 이 문을 닫는 등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네네. 자, 국민들은 이렇게 생계 자체도 어려워서 정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백만 원대 식사를 했다. 이런 정말 사치를 부렸다 하니까 정말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그렇죠. 너무나 힘든 때였는데 그렇게 비난을 면기 힘든 행동을 공직자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풍자했다고 무려 5년 6개월이나 되는 징역형을 내려요? 예,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심한데요? 왜냐하면 정확한 혐의는 반국가 선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쌀국수 집 주인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번이. 그러니까 자기 SNS에다가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을 계속 올려왔고 그랬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베트남에 가면 여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유롭게 보이지만 그렇죠.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언론 자유도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언론 자유도를 조사했는데요. 네. 베트남은 언론 자유가 없는 레드존으로 분류가 됐고요. 빨간색. 특히 북한, 중국과 함께 최하위권을 꼽히는 불명예 나눴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쩌면 괘씸죄가 더 적용됐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픽, 김준영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브라질에서 이슈를 뽑아봤는데 키워드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네. 노예 게임. 네, 노예 게임입니다. 키워드 어감이 좀 불편한데. 브라질에서 노예 게임이 출시되면서 그야말로 네. 브라질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지난 5월 22일인데요. 스페인 축구 경기장에서 나온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서 선수들과 관객들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욕설의 대상이었던 비니시우스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선수를 가리켜 원숭이라고 Porque nós 불렀군요. não podemos permitir que o fascismo tome conta e o racismo dentro do estádio de futebol. 브라질 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종차별적 언행이 주로 유색 인종들한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차별이 심한가 봐요. 한 흑인 여성은 마트에서 경비원에게 절도범 취급을 당하자 저렇게 옷을 벗으면서 항의했습니다. 나 절도범이 아니다. 결백하다. É porque acho que o mercado que trata os nossos corpos como uma ameaça. 심지어 지난 4월에는 브라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노예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요. 노예 게임. 노예를 하는 육성하는 게임이라는 설명도 비상식적이지만 마치 노예 게임을 즐기는 듯한 댓글도 연이어 달리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아니, 저렇게 게임에 대해서 대놓고 설명을 해놨다니 흑인 노예 게임이라니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 게임에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사용자가 노예를 교환하거나 사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딱 뭐가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마치 과거 노예 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네. 특히 브라질은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노예 제도를 가장 늦게 철폐한 국가고요. 예, 원래 개척 시대 16세기에 농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왔는 네. 노예 무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약 350년간에 무려 500만 명 이상의 흑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예. 근데 노예 해방 당시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바로 전부 다 빈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네. 백인인 부자들과 격차가 커진 것이죠. 그 격차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차별이 존재하고요. 네, 이런 사회 구조적인 격차만이 문제가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흑인 10명 가운데 7명이 뭐 상점이나 레스토랑에 갔는데 범인으로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뭐 불신 검문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차별을 좀 당했거든요. 네.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 한 흑인이 이 경찰차 트렁크에 갇혀서 최루탄 질식사하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때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불신 검문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종차별 발언을 아예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평등의 길이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룰라 대통령은 이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겠고요.